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르테미스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이 백악관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죠. 최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에서 물론 지나가는 뉴스로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겠고, 제목에서 아르테미스 미션 과학자 실종 그리고 음모론 부터 현실적인 시나리오까지 이런 제목으로 대략 제목을 잡아봤는데, 최근 우주 분야에서 이제 과학자 실종 사건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우연에서 단순한 우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어떤 재배치라든지 이것이 딱 우리에게 알려진기만 한 12명의 과학자들이 완전히 실종된 것도 아니고 다 저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이에 이 방송에서 이걸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속으로 지금 이렇게 팔로우업을 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시나리오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실종된 과학자들에 대한 이제 소식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과학자들이 이제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여러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재 우주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판단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하원 감독위원회가 4월 27일을 기한으로 FBI나 나사, 그 다음에 전쟁부,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 다음에 에너지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거기에 이 실종된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럴로 이게 퍼졌어요, 일반 SNS에. 그래서 실종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다더라 하면서 지금 X나 이런 여러 SNS에 지금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과 실종 사건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기준으로 FBI와 나사는 약 11명에서 12명 정도의 과학자들의 사망과 실종 사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 입장을 그들이 액날러지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피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나오도록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허용할 거다. 발표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조사 중도 아니고 조사를 확실하게 연방 차원의 검토를 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실질적이고 뉴스 가치가 있는 수준의 발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에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이고, 이 채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드리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이거 할 때는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죠. 되도록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잽싸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잊어버리기 전에 슈퍼탱스 보내주신 분, 코나 136 CONA 136 최혜승님, 제시카 정, 그 다음에 나비 효과, YOU, 그 다음에 이현옥님, 이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슈퍼탱스가 좀 뜸해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슈퍼탱스를 보내주셨고, 늘 이렇게 자주 보내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슈퍼탱스 아직 참가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죠. 이제 이렇게 좀 며칠씩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태경님, 뭐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오영주님 보내주셨고, 구성회님, 박주연님, 서지혜님, 다들 낯익은 성함들입니다. 그래서 늘 보내주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5월 7일 정도, 7일이나 8일, 그때에 제가 멤버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멤버 방송이 되게 폭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를 할 거냐? 제가 이제 지하 덤에서 사람과 이를테면 뭐 동물을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뭐 그러한 이상한 실험들을 지하에서 많이 딥스들이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뭐 걔들이 뭐는 안 했겠습니까? 그죠?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이런 생체 실험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옛날 2차 대전 1940년대에도 걔네들이 그런 일을 했던 애들인데, 지금 뭐 딥스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상상이 아주 쉬운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별 이상 괴상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의 내용이 좀 매우 흥미로운데 조금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를 멤버용으로 넘겨서 멤버 전용 방송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이나 8일이나 그 언저리에 멤버 방송이 뜨면은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이제 흰모자가 이제 완전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장악을 하고 점령을 하고 봉쇄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광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티스 승무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다 그랬죠. 조금 아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지켜봤을 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누군가는 나사를 미 항공우주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사를 워싱턴 DC 밖에 약 10개의 다른 센터 중에 하나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달로 가는 달이죠,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아르테미스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든가 다음에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미션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자들이 뭐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는 사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우주를 좋아해. 아시다시피 내가 우주군을 만들었잖아. 매우 중요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 굉장히 제가 우주군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되게 이 딥스들이 이제 좀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데 군이 밀리타리가 요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타리가 바이든 행정 그러니까 1기 때 되자마자 우주군을 만들었거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페이스 포스. 그래서 USSF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1기를 하고 나가고 바이든이 들어왔죠. 그럴 때에 밀리타리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우주군을 없애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이든은 우주군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방송 지금 댓글을 보니까 라나 방송을 최근에 발견하고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5년 8개월을 방송했다는 거를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방송이 있었네. 너무 놀랐고 깜짝 놀라는 모든 그런 소식들을 알게 돼서 너무 반갑다. 뭐 이런 댓글을 쓰셨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제가 정부의 연속성 Continuity of Government라 그래서 COG 약자로 그래서 COG라 그랬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밀리타리 힘모자가 지배했던 밀리타리 가버먼트다 군사 정부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이 지금 뭐 우주군도 못 없애게 하고 이런 지금 밀리타리가 없애지 못하게 했다 이런 것이 다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이야기고 또 그 바이든이 트통이 1기 때에 그 행정명령 13818, 13848 그 굉장히 중요한 행정명령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부정땡땡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벌을 받고 뭐 재산을 압수당하고 등등 그런 것이 가능케 하는 게 그 13818, 13848 이런 행정명령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람이 정말 힘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당장 그거를 그 행정명령을 철폐했겠죠. 그러나 그게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거 지금 웃음 나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그 행정명령을 계속 갱신을 했습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바이든이 아무 그 흰모자의 그 어떤 명령을 받고 앞에 꼭두각시죠. 그렇게 해서 그 진행되었던 바이든 행정부다.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중요한 얘기길래 잠깐 곁길로 나갔었고 다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우주군을 못 없애게 했고 누가 밀리타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없애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라는 게 이제 딥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우주군의 활약상을 엄청난 활약상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르테미스 미션이 달에 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주군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지만 사실 그동안의 우주군의 주요한 업무는 사이버상의 업무였다. 그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와 함께 그 우주군이 지금 달 미션에 달로 가서 하는 그 미션에 이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처음에 그 이제 달에 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 중 중요한 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우주군의 얘기를 여기다 내가 조금 더 써놨네요. 그래서 우주군이 하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였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지금 달에 가는 미션조차도 우주군이 결국은 깊게 관여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우주에서 이제 나오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고 하고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에서는 지금 온갖 음모론으로 이거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 스크린에서 그린 스크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된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주 비행사들이 대사를 까먹는 장면이라든가 뭐 재활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것과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가 로켓이 떠난 뒤에 우주 비행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장면 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있지 않으면서 음모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과거에 1960년대에 달에 착륙했다는 거는 그거는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달에 착륙해가지고 뭐 이렇게 끼뚱끼뚱 하면서 뭐 그 닐 암스트롱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뭐 에스트로나시죠. 그래서 그 이렇게 뭐 걷고 뭐 하여튼 달 착륙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달 착륙한 일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나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찍었다 그러는 건데, 그 사진을. 근데 우리는 어려서 또 그거를 또 보겠다고 그냥 잠을 그때가 낮이었나 되는데 한국에서 기억나요. 저희 집에 TV에서 막 그게 63년인가요? 하여튼 뭐 그 TV 본다고 막 그냥 TV 스크린 안으로 그냥 뚫고 들어갈 것 같이 그냥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면서 막 그 앞에 막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완전히 우리가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세상에 많이 퍼졌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아르테미스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에 이제 또 아이고 있긴 뭐래, 뭐 가긴 어딜 가, 응모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 미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은 그 OPQR 할 때 그 세 번째 글자 아시죠? 그게 이제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거에 포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포스트 번호가 2225번인데 거기에 뭐라고 올렸냐면, 나사가 그러면 달 착륙을 조작했나요? 뭐 이러한 말을 거기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또 뭐라고 썼냐면 연이어서 그 이후로 실제로 달에 간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포스트 2225번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이 들어가니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QAGG였던 것 같아요. QAGG. QE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저도 들어가서 보려면 어느 때는 뜨고 어느 때는 안 뜨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누가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없네요 뭐 이러는데 QAGG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2225번에 뭐라 그러냐면 또 질문을 던졌어요. 비밀 우주 프로그램이 존재하나요? 그래서 우주군이 만들어진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다 또 답을 달아요. 답을 뭐라 그러냐면 공개되지 않은 영역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정보를 드리면서 정말 이게 정보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게 사이컬러지 오퍼레이션, 심리전이고 정보전이라는 게 맞는 게,
정보가 뭐 이렇게 막 서로 컨플릭트 되는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정보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이 정보를 잘 선별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더욱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정보를 연예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내가 이걸 잘 선별을 못해서 잘못된 정보를 혹시 올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항상 제 뇌리에 머리 뒤에 박혀 있죠.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뭐 크게 많지 않았는데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휴 하면서 제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방송을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방송을 올려놓고 제가 정보를 받아서 할 때에 이게 뭐 친절하게 뭐 저같이 이렇게 설명식으로 올려진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라나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런 고충이 있고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약간 상충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러한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최선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우리가 참 알아들을 만한 그런 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제가 그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OPQR의 이제 그 세 번째 글자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당시에 공식적인 달 탐사가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확인도 안 해주고 부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가짜였을 수도 있고 이후에 실제로 나중에 그때 1960년대 말고 그 나중에 실제로 달에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그러나 이제 요즘 갑자기 이 트통이 들어오면서 아르테미스 이 얘기를 하면서 달 탐사를 한다니 하면서 이게 다시 부상이 됐죠. 그러니까 그 부상한 지금 이때의 그 전에 어떤 배경 설명을 하자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핵심적인 거는 공개되지 않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우리한테는 공개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1960년대에 그때가 아니고 그 한참 뒤로 그러니까 지금 60년 하면은 40년에다 20년 지금 60년 전을 얘기하는 거야. 4년 전을 63년 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실제로 달에 간 적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달에 갔는데 그럼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준 거죠. 딥스가 얘네들이 그거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고 그때 1960년대는 그러면 그때쯤은 그렇게 또 그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그 일을 달에 간다 하고 전 세계 사람의 이목을 TV 앞으로 모으고 난리를 치면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딥스가 그 블랙 버짓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고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트통이 일기 때는 그렇게 못했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뉴욕에 살다가 이제 워싱턴으로 들어와서 워싱턴의 늪이 얼마나 깊고
깊었습니까? 그래서 1기 때는 이제 완전히 장악을 못했지만 지금 2기에 돌아와서는 4년 이제 칼을 갈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2기 때는 굉장히 막강한 대통령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트통이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래서 그 나사의 달 착륙의 얘기를 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렇게 그러한 달에 가고 하는 거는 아주 에스트로노미컬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예산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쓸래고 돈을 뺄랬으면 이 국민들에게 그런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인류가 어떤 달이라는 데를 그 탐사를 하고 우리가 살고 나중엔 달에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 안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선전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에.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합법적으로도 돈을 엄청 갖다 쓰는 하나의 원인으로 그 일을 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과거에서 방송한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 방송을 제가 뭐 이렇게 쭉 계속 제 방송을 계속 다 들으실 수도 없고 내용도 워낙 길고 또 듣다가 중간에 뭐 미리 어텐션을 못해서 지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과거에 했으면 다시 갔다가 또 반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면 이제 이러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 비하인드 씬, 이 뒷얘기에 숨겨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훤하게 이 감이 잡히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 머릿속에 잘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과 ARTEMIS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게 실제 있는 거냐 가짜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또 그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한 배경의 비추얼 볼 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백악관에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들이 그러한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와 같이 그런 걸 진짜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을 품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은 션 더피가 교통부 장관이에요.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교통부 장관이 션 더피인데 션 더피가 그날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소관이니까 그래서 나사 관련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이제 너 한마디 해라 트통이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그 사람이 뭐라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사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미션이 진행이 되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관한 127번째 미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마이크 또 소냐 그 등 이 비행에 참여하는 4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 중 2명인데 마이크하고 소냐가 그래서 완전히 센트럴 캐스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션이 우리가 우주의 션 더피가 그 교통부 장관이 계속 하는 거는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모든 미션 그게 블루 오리진이든 스페이스 X든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총괄하면서 계속 그 미션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진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센트럴 캐스팅이라는 얘기는 했죠. 과거 방송에서.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또 그 대통령이 장관 회의를 할 때에 스캇 베슨 재무장관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센트럴 캐스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에 딱 맞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영화가 있을 때 주연은 아니래도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하면서 그 센트럴 캐스팅에 포함된 의미가 또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트통을의 이런 소식과 심리전의 이런 소식과 이런 비하인드의 이런 씬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는 저 같은 사람, 그거를 이제 ANON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는 것을 암호적으로 말할 때에 그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TP탑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과학자가 11명, 12명에서 뭐 사라지거나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 했을 때 저는 뭐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하면서 그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저의 욕심이었던 거죠. 왜냐? 그 확실한 정보는 흰모자가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근데 이 흰모자도 저가 이런 소식을 한 5년여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내가 뭐를 느꼈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정보를 내보내니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이가 시간대별로 딱 적절하게 꼭 우리가 요 정도만 알아야 되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저같이 막 성격이 급하죠, 제가. 그리고 막 알아야 되고, 호기심이 많고, 어떤 정보가 나오면 막 갑자기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질문이 한 10가지 이상이 막 동시에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거를 먼저 옛날에 얘기했던 거하고 왜 이게 다른 건데?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저의 성격으로는 이게 그냥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거는 저의 욕심인 거고 흰모자가 하는 일을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이해는 당연히 하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마음을 진정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좋은 점은 이런 것도 깜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다수인데 그 아주 극소수만이 그나마 브레드 크럼이라고 그랬죠. 빵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받아서 내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크게 희망이 되고 그러한 일을 또 여러분들 할게 이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니 그런 정도면 만족하고 굉장히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학자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봉쇄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 그 사라진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표적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무력화됐다 한다면 민감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되었을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이유나 방어와 관련된 동기, 또 다른 국가들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그들의 정보 유출 가능성과 그 위험도, 이러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로 그 사람들을 봉쇄시키고 무력화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를 들면 누구누구라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케이스를 설명드렸죠. 방송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는 뭐 세상에서 만약에 지금 전략적으로 봉쇄했다. 그 클로즈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중단시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냐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단순한 물리적인으로 물리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우연의 일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중에서 진짜 자연적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거된 게 아니고 진짜 그 중에 자연적인 사망이나 사고에서 이어진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무작위적으로 일어났고 사망의 확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서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그런 엄청난 지식, 그 우주나 항공 관련, 핵 관련의 지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서 그냥 죽은 거다. 자연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두 번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시나리오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동시킨 거예요. 이송. 그래서 은밀하게 이동시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동을 시키면은 그게 뭐냐? 그거는 뭐냐면 그 비밀적으로 재배치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팀처럼 이제 가짜로 저세상 간 것처럼 연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하에 그런 목적 하에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딘가로 이동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널리지나 그동안 연구하던 거 그런 거를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하 비밀 시설이라든가 뭐 지하에서 주로 했죠 얘네들이. 그랬는데 그런 곳으로 가든가 또 그들의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밀적으로 임무를 주어서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저 세상으로 간 것처럼 은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사나 트통 같은 사람들이 더 큰 목표, 예를 들면 세상을 구하는 어떠한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나큰 인류의 큰 베네핏이라 그럴까요? 인류에게 어떤 큰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해서 죽음이 위장되고 실종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아니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뭐가 달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나한테 정보를 줘서 내가 이걸 잘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말한 1번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그런 연구를 하던 사람이 그냥 장소만 저 세상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장소만 바꿔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면 1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돼서
그 더 이상 그 일을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 일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들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게 1번 시나리오와 지금 조금 아까 말한 3번 시나리오와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참 잘 하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는 다중요인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경우인데, 일부는 이동됐고, 일부는 자연사했고, 일부는 제거되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떠한 단지 가능한 논리적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아르테미시아는 실제로 쑥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쑥떡 해먹고 그러는 그 쑥 있죠. 그 영어로 웜우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웜우드 쑥의 학명이 뭐냐면 아르테미시아예요. 그래서 즉 성경의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1절 세 번째 나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별의 이름이 쑥이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별이나 소행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핵의 낙진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왜 나사가 이런 이름과 우연하게 일치되는 이름을 허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 내용을.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현재 수십 개의 미션을 나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된 것 중 하나가 APEP, 그게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Atmospheric Perturbation Around Eclipse Path,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이름이 흥미로운데, APEP라는 이름이 고대 이집트에서 혼돈과 어둠을 상징하는 존재 이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기보다는 이집트 신화에 가까운데, 아포피스는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고, 공교롭게도 아포피스는 또 하나의 행성의 소행성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엔 얘기는 뭐 중요하지만 않지만, 우리는 나사가 뭐 큰 뉴스에 안 나오고 하니까 별 볼 일이 없나, 뭐 얘네들이 뭐 어떻게 그 나사에 많은 하던 일을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하면서 많은 나사의 어떤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많은 컨트랙트로 그 스페이스 X 그 일론 머스크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방부 계약을 많이 딴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나사의 존재가 우리에게 좀 희미해지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나사가 그러한 수십 개의 미션을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사는 제가 방송에서 페이퍼클립, 그 Operation of Paperclip이라는 그 방송을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 부자가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프레스캇 부시인데, 그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그걸 아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고 하고, 그것에서 생겨난 조직이 CIA였고, 그것이 또 나사가 생겨났다. 그들의 과학자들을 베이스로 해서
독일에서 대거 미국으로 이동한 자들이 만든 게 CIA이고 나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라진 과학자 얘기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해서 오늘 과학자 실종 사건이라든가 그게 음모론부터 현실적인 시나리오까지 그런 제목을 달고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을기를 바라고,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지금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릴 텐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재미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갈 거니까 그 연락이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멤버 전용 방송 연락 받으시려면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돼요. 멤버들한테는 연락이 유튜브가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멤버가 아니신 분은 이번 기회에 내 멤버 해서 라나 방송도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멤버 방송 재밌다니까 전용 방송도 들을란다 하면서 멤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미 기존에 그 베이직 단계의 멤버를 처음에 하셨을 때 그냥 하신 분들이 나 세월 가니까 내가 라나 방송에 후원이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업그레이드를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뭐 4단계인가 뭐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하셨던 분들은 그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날 할렐루야를 외치죠.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아침에 딱 눈 떠면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 호흡하는 자마다 기도하랬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늘 그냥 주님과 항상 같이 호흡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드리면서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운전대 잡으면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또 비가 안 좋고 비가 내리면 비가 와서 너무 낭만적이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아우 저게 또 봄이 돼서 이렇게 파랗게 그 죽었던 가지들이 파랗게 그 새싹이 나오면서 잎이 막 풍성하게 연한 그 연두색 같은 것이 이제 파랗게 녹색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봄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운전을 할 때 특히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뭐 또 라나 방송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하던 얘기가 잠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나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서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런 통찰력이 생겨서 어떻게 그걸 알고 내가 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신기하네.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성령께서 이 방송을 내가 하늘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지난 5년 8개월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간증인데,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이런 거 있죠. 찬송의 그 제목에, 아니죠, 가사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간증이 자주 이 방송을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이신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믿으시는 비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 들어와서 인텔 들으러 들어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주 목적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를 정언하는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인텔은 수단에 불과하다. 네, 그 인텔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댓글에 많이 있어요. 나 예수님 젊어서 믿었다가 그냥 세상길로 나갔다가 나 라나 방송 듣고 다시 예수 믿습니다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믿고 나온 가족도 많고, 그런 걸 볼 때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많이 격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안 믿으시는 분이 방송 들어와서 들으시면 아이고 여기 방송은 뭐 이렇게 할렐루야냐 이렇게 그러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최근에 들어와셨으면 그럴 거지만 오래 들으신 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시는 분이 라나 방송 들어와서 인텔 들으시고 예수까지 믿고 구원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가면 그보다 더한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